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바로 이렇게 합리적 법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정한 보도, 그다음에 공판 보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언론과 검찰 그리고 언론과 재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법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이거를 대중들이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조력자 역할이 잘못되었을 때 대중들의 인식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재판이나 판결 과정에서도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냥 원칙적으로 들리지만 네. 체감되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형법에 보면은 99명의 살인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잡아넣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빠져나간 99명에 대해 생각하지 억울한 한 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 근데 왜 굳이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놨어? 법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쉽게 그걸 판단해 버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론적인 측면이에요. 실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를 진 자를 풀어줄 가능성과 죄를 안 진 자를 잡아가둘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늘 경쟁해요.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들씌울 가능성을 훨씬 더 무거운 가능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능성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증거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사람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이런 형법적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전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의 문제에서 왜 언론이 중요할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론에 의해서 침해됐다면 두 주체가 다 싫어할 거예요. 언론도 싫어하고 재판부도. 언론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싫어하겠지만 재판부는 왜 싫어할까요? 언론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겠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그럼 결국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판사분들의 전반적인 직업의식의 수준을 보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에 대한 강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론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상당히 불쾌한 어떤 감정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솔직한 인터뷰, 판사들의. 네네. 그다음에 솔직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린다라든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대답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러면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분들이고 굉장히 많이 공부한 분들이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얘기 듣다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두 줄 요약, 세 줄 요약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식화시키고 단순화시킵니다. 결국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었다는 거야? 결국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죠. 예. 궁극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은 줄여서 압축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식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판사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단순화를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언론이죠. 언론 스스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순화시켜서 도식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소된 것이 확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기소가 되면 일단은 얘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언론도 그렇고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요.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취재를 해서 이른바 빼박 증거를 딱 눈앞에 보이면 이겼다라고 끝나버려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상당 부분 그것이 어떤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취재됐는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적법한 증거로서 제출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일단 죄가 있는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고, 죄를 입증해야 되고, 엄벌에 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니까. 그게 여론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물론 개별의 판사나 개별의 언론인, 개별의 검찰들이 매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의 개별의 사실성을 따지기보다, 그리고 적법하게 획득된지를 따지기보다 이른바 빼박 증거라고 느껴지는 것이 나오면, 또는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게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검찰 관련, 검찰발, 언론 보도라든가 재판에 관련된 보도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러한 도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기소 과정에서 또는 흘리기식의 보도라든가 아니면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보도된 것들도 보면 무리하게 채택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리하게 채택된 증거들은 상당 부분 보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유죄를 입증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져요. 인식이 남습니다. 죄에 대한 확증적 인식이 남는 거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무리했고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태도가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죄를 진자.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한국 사회에서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 사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판사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달라라고 얘기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서, 다시 말하면 폐쇄적인 방식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그다음에 합리적 공방을 거쳐서 그것이 실질적인 법감정과 실질적인 법적 판단의 일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현재 사법에 대한 불신을 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공유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훈련된 기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더 같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준다면 그게 현재 있는 사법에 대한 불신도 많이 깨지고 공정한 재판이 촉진되도록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사건을 만들고 재판을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법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과거의 모델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형은 공개하고 개방하고 합리적 법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바로 제대로 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 길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바로 이렇게 합리적 법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정한 보도, 그다음에 공판 보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최근에 언론들이 이와 같은 보도에, 과거에도 법정 보도라든가 검찰 관련 보도는 되게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에 자꾸 이와 같은 보도들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남은 거죠. 정보적으로 폐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 검찰이라는 루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법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생기는 어떤 장벽, 진입장벽, 굉장히 엄벌을 물을 수 있는 영향력의 쾌감.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현재 과도한 검찰발 언론 보도, 그 다음에 그릇된 법정 보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동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는 어떤 힘 중에 자꾸 과시할 수 있는 힘을 쫓다 보면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관련된 그런 법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의 법정이 있고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언론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론의 법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